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뻣뻣하게 시작을 하는 MC 소영입니다. 자, 우리 몸에 기둥이 되는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고 뻣뻣해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배성철 선생님과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배쌤 정말 최다 출연자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조금 약간 언변이 좀 늘으셨나? 그런가요? 예, 그렇죠.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뭔가 술술 나오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약간 조금 연예인, 셀럽이 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서요. 아유, 예. 그래도 척추하면 이 대명사가 바로 우리 배쌤이 생각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연스러운 대화 하자고 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약간 척추가 이렇게 약간 좀 건강하지 못하면 딱딱해진다고 하셨는데 아, 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맞네요. 이렇게 예. 해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주실 주제가 척추가 굳어가는 병이라고 예.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 모형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게 정말 사람의 몸의 예, 척추가요? 예, 이게 척추입니다. 이 척추인데 이 척추는 아시겠지만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디스크가 레벨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고 펴지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이 뼈랑 뼈 사이 물렁뼈가 염증에 의해서 뼈로 굳어버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고 점점 굳어가니까 뼈가 통짜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허리가 안 구부러지게 되는 병이 강직성 척추염이 되는 거죠. 아, 이 척추고 이게 골반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게 목 이제 예. 부분이고 이쪽이 굳어지면은 이렇게 허리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그렇죠. 느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염증이 생겨서 단단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자연적으로 이 염증이 사라지는 자연 경과는 기대해 볼 수 그런 있는 경우도 걸까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강직성 척추염은 네. 20대, 30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시작되는 게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남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병이 보통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 발 뒤꿈치나 아킬레스 건 주변의 염증으로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발목 관절, 무릎 관절에도 오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골반과 척추를 연결해주는 이 천장 관절이라고 있어요. 이 부위가 보통 이제 핵심되는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염증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염증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허리로, 등으로, 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뼈가 굳어가는 병이 강직성 척추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건 이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건데 네. 그래도 유전적인 요인은 있는 걸로 나와는 있어요. 아, 그럼 이 유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환자들이 HLA-B27이라는 타입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게 이제 환자의 친척들을 조사를 해보면 일반인들보다 환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사전에 검사를 해보면 좀 알 수 있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 진단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혹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하고 틀리게 뼈랑 뼈 사이가 굳어 있는 게 보이세요? 디스크 공간이 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첫 번째 사진은 약간 부드럽게 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 마디마디가 붙어 있네요. 붙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게 CT 사진인데 저기서 보면 더 확연하게 뼈랑 뼈 사이가 굳어 있는 게 보여요.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대나무 척추라고 해서 뱀부 스파인이라고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대나무처럼 척추뼈가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반응인 경우, 초기에는 엑스레이에 소견에 뭐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CT나 MRI로 저희가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HLA-B27 양성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검사들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 이렇게 영상으로도 알 수 있고 피 검사를 통해서도 그렇죠. 알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것도 이게 왠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천장 관절의 통증, 그 통증이 특징적으로 허리로, 등으로, 목으로, 위로 상향하는 통증이 있는데
그 염증들이 심할 때는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근데 그게 조금 틀린 거라면 야간통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밤에 통증이 심한 거. 밤에 누워서 잘 때 통증이 심하고 잠을 힘들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 그런데 이제 그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할 만해지는 그게 야간통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천장 관절에서부터 염증이 시작이 되는데 염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아주 심하다가 그게 이제 뼈처럼 완전히 굳은 다음에는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허리로 가면은 허리에 통증이 있다가 등으로 목으로 올라가면서 아래 부위부터는 굳어지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굳어간 그렇죠. 건데. 굳었으니까는 염증이 끝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질환의 마지막 끝은 목하고 머리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관절까지 다 굳으면 통증이 없어지면서 병이 끝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병이죠. 병이 끝난다는 말씀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척추가 일자로 다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자로 굳어지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약간 조금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불편하게. 예, 예.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척추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발꿈치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관절통 이런 통증이 느껴지는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요. 그런 병들을 그렇기 때문에 건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에서 저희가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발 뒤꿈치나 아킬레스 건이 붙는 부위 그리고 관절들에도 무릎에도 인대가 붙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들에도 이제 통증이 올 수 있는 거고 그 이제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후유증이 되게 심하죠. 후유증이 심하면은 혹시 합병증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척추가 굳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척추가 굳어가는 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보면은 폐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립 케이지라고 갈비뼈 있는 부위도 이게 이렇게 팽창을 해야 되는데 척추가 강직이 돼서 굳어버리면 이 립도 굳어가지고 이게 숨을 쉴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그 염증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명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전립선이나 폐나 콩팥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이 하악 관절에 보통 염증이 침범을 하면 이게 굳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힘들고 이게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척추 때문에 이게 위로 타고 올라오면서 이 턱관절까지 위험한가요? 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상지로는 보통 잘 안 가는 걸로 되어 네. 있는데요. 하지나 척추 그리고 그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상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존재할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엉치 위쪽에 통증과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그게 야간에 심해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자고 나도 통증이 좋아지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의 병이라고 하면 디스크나 협착증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아시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훨씬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가 집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건 이제 반대인 거죠. 일상생활 할 때는 잘 아픈지 모르다가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자고 나도 통증이 심하고 그 이제 약물이나 물리치료로도 별로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래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아,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치료인 것 같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치료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이 아래쪽 엉치 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를 네. 최대한 막아주는 치료. 그러니까는 병의 진행을 막아주거나 늦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보장을 해보는 게 첫 번째 치료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치료는 아무리 그거를 진행을 막으려고 해도 척추가 굳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굳을 거라면은 최대한 바른 자세로 굳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봤을 때 가장 힘든 경우는 뭐냐면 척추가 굳었는데 아주 안 좋은 자세로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굳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통증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리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목도 이렇게 돌아간 채로 굳어버린다든지 하면 일상생활이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척추를 수술을 해서 다시 펴주는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술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면 네. 굳더라도 일자로 최대한 똑바르게 굳어버리면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바가 되는 거죠. 아, 그 약간 굳게 되더라도 그 자세가 똑바른 일자라면 이렇게 앉았을 때의 굳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척추는 요추하고 흉추는 똑바르게, 그다음에 경추는 15도 정도 약간 아래로. 그게 이제 가장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각도라고 저희가 봐요. 아, 그럼 이게 조금 운동 치료나 재활로도 혹시 가능한 게 있을까요? 이제 운동 치료라고 하면은 네. 목이나 척추, 골반을 이렇게 계속 최대 범위로 이렇게 가동시켜 주는 거거든요. 움직인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몸통은 회전 운동, 앞뒤로 가동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인대나 근육을 개별적으로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하나하나 때문에 척추를 그게 담아주는 이제 거죠. 그거를 일반인들이 하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네. 제대로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 치료의 경우에는. 아, 제가 필라테스 배웠을 때 아, 예. 척추 하나씩 내리실게요.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혹시 관련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척추가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엉치로 하는데 천천히 엉덩이 골반부터 하나씩 내려오실게요. 하나, 네. 두 개 닿는 느낌 느끼세요. 이걸 딱 하시거든요.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아, 그렇다면 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뭐 이렇게 운동으로 치료를 한다면 완치도 혹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완치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척추의 살아있는 운동 범위를 최대한 세이빙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경우는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해요. 조기에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병의 진행을 늦춰주게 되면 최소한 허리 위에서부터 목이나 등이 굳지만 않는다면 네. 일상생활에 장애가 훨씬 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굳는 것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히나 좀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요. 주변 친척들 중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환자들은 반드시 근처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친척들 중에 병이 있으면 본인도 그 인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 검사가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로도 알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검사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피 뽑고 그렇죠. 그리고 엑스레이랑 엑스레이 검사죠. 필요하면은 MRI까지. 아, 그렇군요. 이렇게 허리에 야간통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더라도요. 허리의 스트레칭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척추의 건강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시간을 내셔서 척추의 스트레칭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